안녕하세요. 4주차 로봇 프로그램 실습 녹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실습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로봇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1주, 2주, 3주 로봇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잠깐 배운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배우면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요. 배우면 복습하고 하면 그 잊어버리는 그 타임이 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리뷰를 좀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좀 중요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 이 프로그램,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VRC에서 작업을 좀 했었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봇으로 했지만, 자, 전용키가 보이죠? 전용키. 전용키. 자, 숫자 키죠. 0, 1, 2, 3, 4, 5, 6, 7, 8, 9가 있고, 점이 있고, 하이픈, 요게. 이렇게 숫자도 있지만, 거기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8번에는 아쿠온, 5번 아쿠, 2번 게스, 9번 피드, 6번 리트렉트, 3번하고 요 하이퍼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1번 타이머, 2번 레퍼레이션, 그런 내용이었죠. 용접기 특성에서 나왔죠. 용접기 특성은 용접을 하기 위한 기본 그 파라미터 중에서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이 있죠.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은 어, 실질적으로 용접을 해서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성 곡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압 0V에서 14V 중에서 이렇게 1V를 줬을 때 100A, 5V를 줬을 때 230A 나오듯이 전압도 마찬가지로 5V 줬으면은 뭐 25V 나왔다, 2.2V 줬으면 뭐 10V 나왔다.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것이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용접 전원이 예, 로봇가 지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부 다 그런 내용이고요. 파일이 있었다라는 거, 일원하고 개별이 있었다라는 거 좀 나왔고요. 특정 파일의 화면 내용들이죠. 내용들이죠. 이렇게 앞에 화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용적 전원이 A/%일 경우, A/V 볼테이지일 경우, 요게 1원이고, 요게 개별이다라는 거죠. 네. 어, 요 데이터를 요 데이터를 말씀드렸죠. 여기 전류에 대한 거, 전압에 대한 거. 왼쪽은 아날로그 전압, 전압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전압. 메이저 30A, 62A, 94A, 286A 요거는 측정 값이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퍼센트 1원이란 얘기죠. 요 데이터는 50%부터 150%.
7.5어음페어 들었더니 100A가 나오더라. 음, 설명을 드렸죠. 요게 이제 1원이 되겠죠. 용접 결및 용접 전압의 각 지점까지 극상입니다. 플러스일 때 0에서 14V, 마이너스일 때 0에서 14.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점값, 지점값이 이제 0에서 14V, 용접 보정값은 0.8에서 1.2.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측정값이죠. 4번은 요 4번은 측정값이죠. 요것도 측정값이고요.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이고, 리딩도 해봤죠. 그죠? 라이팅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음, 데이터 라이팅, 그다음에 아크온, 용접 시작 지점을 출력합니다. 용접기에 대한 아크 발생 신호를 온하고 용접을 시작하는 명령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다음 거, 리트라이 쪽인데요. 리트라이는 실제로 여기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뒤에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리트라이하고 리플레이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요 리트라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아크 발생 실패가 발생하면 매니플레이터가 정지해서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은 언제냐면 아크가 발생해야 되는데 아크 스타트 포인트, 아크 게시 포인트에서 아크가 발생해야 되는데 아크가 발생을 않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뭐 용접기의 문제, 로보트의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0. 몇 %고요. 실질적으로는 워크에서, 즉 용접 대상물 또는 주변 설비에서 원인이 나타나고요. 가장 빈번한 예로서는 워크의 문제예요. 아크 스타트 포인트 때 아크 발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아크 용접하려고 아크를 하는데요. 아크 발생을 하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아크 게시점에서 아크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중단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로봇이 멈추는 것이 정지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다시 뭐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서 모델을 바꾼다든지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재스타트를 누른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리트라이 기능은 아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로보트가 자기가 알아서 뒤로 살짝 뭐 10mm면 10mm, 20mm, 20mm 뒤로 살짝 궤적 온 궤적의 반대로 빠졌다가 다시 아크 스타트 포인트로 도달해서 아크를 재발생시킵니다. 그런 횟수를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크 재발생을 시켜서 아크가 발생하게 되면 로봇은 이동하겠죠? 즉,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발생 실패가 발생하면, 즉, 아크 스타트 포인트에서 아크 발생
실패가 발생하면 매니플레이터가 로봇 본체가 정지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고 리트라이 해가지고 아크를 발생시켜서 어, 프로그램 짠 아크 종결점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이 중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기본 콘셉트입니다. 네, 나중에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약간 주의를 좀 요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리플레이인데요. 요거는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제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는 리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 모드가 있는데요. 재생 모드. 여기서 재생 모드는 플레이백 모드라고 굳이 얘기하기는 좀 힘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플레이백 모드하고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재생 모드는 제시도 기능이 유효일 때의 악온 재처리 동작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어렵죠? 재생 모드는 제시도 기능, 제시도 기능은 요 리트라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트라이 기능이, 리플레이 기능이 유효일 때 아크온 재처리, 아크온 제시도 동작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1-6장에 가는데요. 이 리플레이의 특징은 어, 리트라이처럼 리트라이는 아크 시작점에서 아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리트라이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 리플레이는 아크가 발생이 되고 용접 잘하고 있는 중에 아크가 꺼진 경우, 아크가 꺼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크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고 지가 알아서 다시 아크 발생시켜서 가던 대로 가는 그런 거를 리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리트라이하고 개념이 다르죠. 근데 리, 리트라이, 리플레이, 뭐 어감이 비슷해도 헷갈리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요 두 가지. 요거는 그래서 좀 중요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리트라이는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잠깐 요 설명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온 명령을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실습에서 해봤죠? 크게 두 가지죠. 전용키, 아크온 8번인가 그렇죠? 이 8번을 눌러서 아크온을 등록하는 방법. 또는 인펌 리스트 키를 눌러서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아크온 명령을 등록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하면서 용적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예, 여기서 크게 세 종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세 종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봤던 부분들은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arc on AS 파일 넘버 1, arc start 파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arc on에서 AS 파일이 아니고 AC, arc current 200A, arc voltage 퍼센트 100%, 타이머 0.5%, V 60, 센치 퍼 미니트겠죠? 리트라이 기능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부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콘인데 조건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용 부가 항목을 추가하지 않은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거죠. 아크스타트 파일, 용접 조건을 부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법, 아콘 명령을 선택, 명령이 표시됩니다. 그럼 어디를 눌러요? 셀렉트, 요거는 키보드에 VPP의 키보드를 누르면 어, VPP의 키패드에 셀렉트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unused. 여러분들도 아마 실습할 때 살짝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unused 상태에서 셀렉트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AC로 하든지 ASF로 하든지 그거는 차근차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 이 내용들이 중요하죠. 들어가는 방법이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웰딩 커렌트 AC 180A, AVP 100%, AVP 아크 볼테이지 퍼센트로 해서 범위는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타이머, 용접 속도, 리트라이, 리플레이 이렇게 다 어, 항목들이 나오죠. 항목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누르고 나면 엔터 하면 버퍼라인이 표시가 돼요. 버퍼라인. 버퍼라인이 표시돼서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 다음에 비로소 엔터를 누르는 거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요 샘플은 부가 항목을 등록하는 방법이죠. 조건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가 파일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조건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바꿔 명령, select unused, 그다음에 ASF 파일, 데이터 넣고, 선택하고, 버퍼라인 표시, 엔터. 여기서 엔터를 누르지 않고 여기 캔슬 키를 누르면 캔슬 키는 키패드에 있는 캔슬 키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부가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 방법, 아콘 명령에 부가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용접 조건의 설정 명령으로 용접 조건 미리 설정해 둬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예시 커서를 맞추고 조건 파일이나 부가 항목의 커서를 맞춰서 이렇게 일단은 해놓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unused란 얘기예요. AS 조건 파일이나 부가 항목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크온 순서교 하나만 내비를 둔다는 얘기예요. 아크온, 아크오프. 이제 아크오프 얘기입니다. 아크온이 있으면 아크오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아크오프는 아크오프 했으면 아니 온 했으면 오프 해야 된다 그랬죠? 아크오프 그냥 불만 꺼주시면 됩니다. 불만.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게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크레이터 처리. 이 크레이터 처리 아마 오랜만에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레이터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크레이터 처리. 그 달에 보면 크레이터가 있다고 하죠. 크레이터. 움푹 파인 거. 음, 이, 이 용접할 때도 악곡할 때 이 크레이터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터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됩니다. 뭐 대충 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 걸리면 아주 된통 아마 혼납니다. 어,
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악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능 용접기에 대한 아크 발생 신호를 오프하고 용접을 종료하는 명령입니다. 자, 5번 키죠. 곰은 제가 이거 보지 말라 그랬죠. 시간 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보셔도 괜찮아요.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재밌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크 온 파일처럼 아크 스타트 파일처럼 AES 파일처럼 번호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조건 파일에는 용접을 시작할 때의 조건이 등록됩니다. 용접 종료 파일에는 용접을 시작할 때의 조건이 등록됩니다. 예, 그렇지 않지요? 초기치 값이 적혀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아크 엔드 지점에서의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정해 줘야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크 엔드 파일의 용접 전류 전압은 어떻게 되죠? 특히 용접 전류는 어떻게 되죠? 본 조건 ASF 파일의 70에서 80% 수준이면 됩니다. 기본 그러면 명암이라도 내밀 수 있습니다. 자, 200 아크 스타트 파일의 전류 조건이 200A였으면 아크 엔진은 어떻게 될까요? 28이 16, 160A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은 전압은 자연스럽게 7, 80%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크 스타트 파일의 본 조건이 200A면 어떻게 되죠? 한 24V 정도 되겠죠? 200에 0.04, 200A에 4, 24, 8V에 16이면 24V 정도 되죠? 24V에 80%면 어떻게 될까요? 28이 16, 248, 28이 16, 24V, 20V에 80%, 28이 16V죠? 16V에, 그렇게 해서, 16, 28이 16, 24V,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200A에 대한 용접 전압 조건을 적용하세요. 200A 80%는 160A죠? 160A에 대한 용접 전압 공식을 적용하세요. 이게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자, 요거는 AEF 파일, 용접 조건 파일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AV 똑같습니다. 용접 스타트 파일처럼 출력값의 용접기 전원이 AV일 때 지정합니다. 즉, 그 개별 일대란 얘기죠. AVP 용접기 전원이 A/%일 때 지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음, 타이머 넣으면 되고요. 안티스틱 요거 하나 신경 써야 됩니다. 안티스틱. 자, 안티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용접 종료 시에 와이가 끊어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끊어지면은 로봇은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티칭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 못 가게 용접기가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용접 종료 지점에서 와이어를 끊이지 않고 모지에 달라붙어 있을 때, 요게 이제 안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용접 조건이 그 엔드 조건을 잘 못 줬을 때 이런 게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용착이 검출된 경우 곧바로 와이어 스틱이 신호를 출력하지 않고 일정 전압을 걸어 용착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게 됩니다. 자, 안티스틱, 스티킹.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스티킹이라는 게 용접 종료 지점에서 와이어가 모드에 달라붙어서 로봇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안티스틱은 어떨 이거를 방지하는 거죠. 해지하는 거죠. 네. 요 내용은 요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ASF 파일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단지 이름만 ARCOFF라는 얘기예요. 정말 동일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용접 종료 조건을 설정. 자, ARCOFF 명령에 등록하는 세 가지 방법. 자, ARCOON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서 조건을 부가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법, 조건을 조건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부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ARCOOF unUse가 나오면 AC나 AF로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엔터 누르고 요번에는 조건 파일이죠. 방법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하지 않는 방법이죠. 아콘과 방법 동일합니다. 자, 아크셋 기능은 일부 생략합니다. 지금 이 기능을 알면 여러분은 헷갈려 합니다. 이제 쭉 조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아크셋 명령 등록하는 방법. 요거는 그 수치키, 넘버키에 없고 인폼 리스트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한 차이 있고요. 조금 방법이 뭐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용접 시장 조건 파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요. 우선 요 녹화 강의 1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